솔직히 직장인들은 그렇게 쪼들리는 심정이잖아요, 매번. 근데 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직장 생활 한 10년 뭐 미만으로 한 사람도 대부분이 5천만 원 하는데 어쨌든 박봉인 그 월급쟁이들한테서 이렇게 세금을 좀 징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막 이걸 내야 돼? 이 정도? 뭐, 복지는 없고 내라는 것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는 한 3, 40점. 유리알 같은 직장인들을 배려를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3, 4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요? 빵점인가요? 소득은 그대로고 세금이 늘어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죠, 그렇죠? 중산층을 위한 진정한 세, 그것이 그립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부가 원점 재검토 이렇게 방침을 밝혔지요. 이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이분은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고 오늘 발표를 한우석 했죠. 경제부총리가 5,500만 원으로 5,500만 원 이하에는 세금 증세 없다. 5,5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 모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5,500만 원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 전부 줄을 세우면 네.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개 한 3,700만 원 가까이 돼요. 월급이. 아, 정 가운데가요. 예, 연봉이. 네. 그 양쪽으로 쭉 있죠. 그게 네. 평균은 아닙니다. 그냥 네. 줄을 쭉 세워서 가운데. 네.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기준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50%부터 네. 소득이 네. 그러니까 3,700의 50%. 네. 그러니까 1,800 얼마.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50%가 네. 5,500만 원입니다. 말하자면 중산층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증세가 없다. 전부가. 네. 처음에 발표되었던 거는 3,450만 원이었어요. 네, 네. 근데 3,450만 원으로부터 위로 쭉 숫자를 세면 네.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4%인가 그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밖에 안 직장인들. 되죠. 네. 그러니까 20몇 %를 증세를 하는 네. 범주를 더 줄여서 네. 이제 15% 정도에만 세금을 더 매기고 네. 나머지는 세금 없이 복지를 줄게라고 네. 약속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세금 내기 싫다고 여러 사람이 야, 우리 내기 싫어 하고 스크럼 짜고 돈 안 내기로 하면 그럼 나머지를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을 몽땅 몰아서 소수에게 매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 앉아서 200명이 네. 100명이 모여 앉아서 야, 무상 보육하고 무상 급식하고 4대 중증 질환 다 보장해 주고 네. 뭐 무상 뭐 하고 뭐 노령연금 받고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들자. 그런데 돈은 있잖아. 저기 저놈 있지. 저 한 놈. 쟤에게 다 먹여. 쟤를 불러서 쟤를 옷을 벗겨서 쟤 돈으로 우리 먹고 살자. 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세요? 모임에서 그런 일은 없죠. 좀 비열하다고 생각하죠. 회비 다 똑같이 내죠. 아무리 그렇죠. 부자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든 동창회 예를 모임은 들어서 똑같이 하죠. 웬만한 중산층이고 정규적인 급여 소득이 물론 누구나 살림이 빠듯하죠. 누구나 빠듯하지만 그래서 복지를 안 하면 모르겠거니와 복지를 하더라도 오케이,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야. 네.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다 나오나 먹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고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적 복지를 하자. 정말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부자들이 좀 내줘. 라는 게 말이 되죠. 네. 근데 우리 다 n분의 1로 하자. 무상복지, 병원도 공짜, 애 키우는 것도 보육원 다 공짜, 학교 가면 애들 밥 먹는 것도 다 공짜로 하자. 근데 돈은 있잖아. 쟤들한테 내게 해. 라고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다. 그 우리 박 앵커는 좋아하세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이 안 비유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그걸 비유하니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오석 구청장 5,500 밑으로는 세금을 안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잘못됐다 이런 5,500만 원 이상만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7천 그러니까 그 7천만 윗단계에서도 원까지도 그 위에 또 덜 불만이 또 생기니까 7천만 오케이, 원까지도 그럼 7천만 원까지도 종전에 뭐 몇십만 원 받기로 했는데 연간 2만 원. 뭐 연간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 원 정도 월, 내는 거죠. 예. 월이죠. 월일 겁니다. 월 2천 아니 연 2만 원인가? 연인가요? 예, 제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거만 내라. 네, 월 그럼 또 2천. 봐주는 거죠. 그럼 7천만 원까지도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월 2천 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의 뭐 한 8, 90%는 이번 소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세에 나는 싫어. 소수의 10명 중에 한 10명 10% 친구들에 정도. 모여서 한 명. 그중에 한 명을 지목을 해서 네가 다 돈 내. 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가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를 할 때는 세금도 보편적으로 내요. 그 보편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고 세금은 네가 내, 네 혼자 내줘. 10명 중에 한 명인 10%인 네가 내. 라고 얘기한다면 이 국민은 도대체 얼굴을 들고 어디를 다니겠어요? 야, 너 대한민국 국민이지. 너희 나라는 이렇게 한다면서. 그럼 나도 마치 무슨 그런 범죄적 모의를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가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는 세금도 보편적 세금을 내요. 그러면 간접세를 더 거둬야 맞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25%입니다.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10%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소위 경제계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부가세를 올려라 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저하고 경제 사상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김종인 씨 같은 분들도 부가세를 올려라 왜 소득세를 손대냐 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죠. 그게 원칙에는 맞는 거죠. 근데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든지 자녀 지원 특별 세액 지원 같은 걸 받게 돼 있으면서 네. 세금은 내 안 내겠다. 그럼 그거 뭐죠? 아주 비겁한 국민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정부가 국민을 그렇게 비겁하게 만들었죠. 물론 국민들은 그러니까 얻어먹는 나머지 9명이 비겁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다른 나라 세금은 어떤지 세금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세만 하더라도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67% 정도를 내거든요. 네. 법인세는 더 합니다. 법인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누진 구조로 돼 있어요. 대기업은 급격하게 많이 냅니다. 3단계로 돼 있어서. 그런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는 플랫텍스예요. 단일세입니다. 다 똑같이 내요. 누진세가 아니다. 예. OECD 30개 국가 중에 22개 국가가 단일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캐피탈 텍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누진이고 개인 소득세는 밑에 아예 이번에 이제 정세 탔는데 아예 9,500 이하는 85%는 아예 안 낸다. 이거. 아예 정세 추가 부담 안 한다. 그 나머지 15%만 조금 더 내라. 그럼 나중에는 다음에 오케이 복지 정세 아니다. 그럼 내년에 세법 개정할 때 어떻게 하죠? 무조건 밑에서 반대만 하면 안 내나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되죠. 소수의 부자들이 과중한 세금을 나중에 덮어 쓰게 되면 그 부자들은 뭔가 또 다른 결심을 하겠죠. 이민을 간다든가. 숨기거나 지하로 숨어버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나 이 나라는 살기 싫어 가버리거나 그 그리스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스웨덴도 처음에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소득세를 왕창 내리고 소득세 70%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내려서 평균 17%, 상위 이제 50%대 이하로 줄이고 부가세를 왕창 올렸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 세금으로 갔죠. 민주당은 지금 법인세도 누진세 우리 실장님 말 들으면 법인세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누진세로 대기업들이 부담이 큰 건데 네.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더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주장이 지금 대기업들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세금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섭 의원이라든지 또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금 전문가죠.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가더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분들인데요. 네. 그분들이 이때까지 세금을 만질 때의 원칙이 그랬던 겁니다. 네. 법인세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세금이 낮아요.
네. 10%밖에 안 냅니다. 네. 말하자면 법인세 최저세율은 2억, 200억, 2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단기 순이익 구간으로 그 3단계로 돼 있고 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플랫 텍스입니다. 같습니다. 단일세. 단일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 총 부담액이 GDP하고 비교해 보면 한 3.6% 정도 되는데요. 그 네. OECD에서 거의 탑입니다. 지금도 법인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법인은 기업을 쭉 줄을 세우면 상위 1%가 전체 법인세로 국가가 걷어들이는 총 법인 세수의 86%를 상위 1%가 내요. 상위 그러니까 1% 법인 100개 대기업들이- 중에 네. 법인 100개 중에 한 개가. 한 개 회사가 전체 세수의 86%를 혼자서 낸다고요. 이런 엄청난 집중도를 가진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소득이나 기업 경영의 집중도에 비해서 오히려 세금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잘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죠.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저 약자 편인 것처럼 항상 하는 그게 버릇이 들어서 무조건 강자에게 책임은 떠넘기고 더 떠넘기자 이제 86%도 이건 적다. 더 떠넘기자. 한 95%까지 가자. 예. 뭐 이런 주장이다. 그러니까 한두 개 회사가 세금 다 내라. 우리는 먹고 살게. 개인들도 극소수의 한 10% 되는 부자가 다 좀 내라. 개인도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한 70% 가까이 내거든요. 네. 상위 10%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전체 세수의 소득세의 70%. 76%를 냅니다. 76%.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도 부자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거 잊어먹고 그저 부자들이 더 내야 된다. 부자들이 내고 있죠. 더 내고 있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더 내라 그러면 이제 한 명이 80% 90% 다 내지 뭐. 우리는 실장님 무임승차. 말씀 들으니까 부자들에게 박수를 쳐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박수도 치고 존경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니, 갑자기 부자들이 저는 국가부에 따라서 존경스러워지는데요? 뭐 박수를 치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존경스러운데요, 그래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많이 존경받아야 내고 있습니다. 된다. 예. 외국은 부자들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인들이 잘못된 그런 그 세금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전파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나흘 동안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왜 근로자만 이제 주장이 그거죠. 왜 근로자만 유리지갑을 터냐? 둘째, 왜 중산층을 터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급여 소득자 중에 상위 한 27%, 25% 내외가 세금을 더 내서 나머지 70 한 뭐 몇 프로를 세금을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게 모자란 급여를 조금 더 채워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도 원초적으로 구조가. 네. 근데 야 대학교 이제 졸업 안 해도 4천만 원 급여인데 왜 대학교 이제 졸업 안 해도 더 내야 되느냐? 대학교 졸업해서도 소득이 4천만 원씩이나 되면 더 내야죠. 그렇죠.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고 국민이 됐는데 네. 소득이 1년에 4천만 원씩이나 되면 세금을 더 내야죠. 근데 대학교 이제 졸업한 애들도 더 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정치권이건 어디에서건 선동을 해서 말하자면 3대 7로 3이 더 내고 7이 보조를 받게 돼 있는 것을 네. 마치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7이 더 내고 3이 혜택을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거꾸로 인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경이 난 거죠.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덥석 받아버렸어요. 원점 재검토한 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거죠. 근데 덥석 그럼 받아버리면 원점 재검토하기 전에 좀 나와서 캐도남마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세금을 못 올린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 한번 왕창해서 세금 올리는 것을 저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웬만하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야 중산층 세금 올린다는 한마디로 이제는 누구도 뜨거워서 발언을 못하죠. 앞으로 대통령, 앞으로 어떤 정부도 누구라도 이야기. 어떤 정치인도. 박근혜 원칙주의자라는 박근혜 대통령도 불과 나흘 만에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세금 올리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죠. 뭐 아주 심플하죠. 그 돈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나요? 돈 없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꾸리죠? 그 돈 누가 내나요? 밥값은 누가 내죠?
밥은 다 먹었는데. 부자가 됩니까? 밥값은 부자가 됩니다. 밥은 다 먹었는데 예. 밥값은 누가 내나요? 그럼 한 사람에게 계속 내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같이 밥 먹자고 안 그러죠. 나는 혼자- 따로 먹을래. 네, 따로 혼자 먹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전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야 2천만 원, 3천만 원 소득이 무슨 소득이라고 하면 살아봐라. 3천만 원, 4천만 원 소득도 그거 가지고 제대로 살림살이 못 산다. 맞습니다. 다 고단해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8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뭐 또 그 사람 개개인별로는 다 고단합니다. 다 고단하고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개인별로 다 사정이 달라서 다 힘들어요. 고단하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 3천만 원, 4천만 원 급여가 뭐 거의 대단한 급여라고 박근혜 정부 들자마자 한 달에 10,000원씩 세금을 더 걷냐? 그거 안 낸다. 못 내겠다 해서 안 냈죠, 이번에. 안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세금 더 걷자 10,000원이라도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결국 재정이 펑크 나는 거죠. 그래 되면 남는 방법은 이제 빚을 내야 되거든요. 네. 국가 부채를 국가 채권 발행해서 빚을 내야 되죠. 그 빚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털은 겁니다. 누구를 털은 거죠? 미래 세대죠. 나중에 그 채권이 우리 만기가 자식들. 되어서 돌아왔을 때 예.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될 빚이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이야기 좀 할게. 안철수 의원 이야기. 우리 정규재 실장님하고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안철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최장집 저기 미래 그 이사장 최장집 내일 교수가 있는데? 떠났지 않습니까? 뭐 결별했다. 그 떠난 사람이 뭐 최장집 교수가 처음이 아니죠. 아 그렇죠. 윤여준 장관도 씨도 있고 뭐 김종인 씨도 있고 최장집 교수가 떠나면서 했다고 보도된 말을 보면 네. 자기는 정책이나 이론만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정치적인 어떤 실무도 시키더라. 그래서 자기하고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철이 드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정치판에 간 이상에는 정치판에 간 이상에는 구정물에 손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나무집에 초대받아 가서 고담주 눈으로 소파에 앉아서 장기말이나 왔다 갔다 하나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설거지도 하고. 그럼 그 캠프에 갔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건 하기 싫고 자기는 아주 고상하게 전략만 얘기하면 안철수가 알아서 탁 시키는 대로 아니죠. 참 순진한 분이고. 그 다음 멘트가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너무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뭔가 두 분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최장립 교수가 안철수 의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멘트를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윤여준 씨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내가 키웠는데 네. 이상해졌다. 네. 근데 제가 윤여준이라든지 참 최장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 그럼요.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 TV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실수를 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한테 간 게 두 분 다 실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고 네. 그때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순진한 생각이다 하고 네.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대개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지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말하자면 자기 전문 분야가 생각 아니고 수준. 이 세계에 네. 대해서 네. 말하자면 정치에 대해서 네, 사고 또는 수준이 예, 낮다.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깊이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거기 가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장집 이사 저분들 교수가 가시는 거. 실수하신다. 아, 예견을 미리 하셨군요. 뭐 예견이라기보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얘기했죠. 그래서 최장집 교수 본인도 제자들이 계속 좀 싫은 소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실수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인데 아니나 다를까 뭐 3개월이 네. 채 안 돼서 그만두셨죠. 뭐 일찍 그만두시기 다행이죠. 네. 안철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TV도 하시잖아요, 예. 실장님이. 예? 거기 보면 책 그 표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놓고 책 제목이 안 나오게 예. 예, 하신 거를 아주 세밀하게 그 사진을 보시고 비판하신 제가 그걸 내용을 그 본 적이 안철수라는 분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인 같아요. 있었는데. 예.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그때 깜짝 놀랐는데 안철수 그 당시 교수였죠. 책을 보는 장면을 이제 연출해서 찍었는데 예. 뒤에 있는 책들이 전부 이렇게 옆에 쌓아놓은 책들이 제목이 없어. 제목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다 돌려놨어요. 우리는 보통 제목이 보여야지 이렇게 볼 때 제목대로 뽑는데 예, 책을. 이렇게 뽑아야 거꾸로 되는데.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보이는 예. 대로만 이렇게 꼽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를 외부가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예, 못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 안철수라는 분이 굉장히 자의식이 세고 공개되는 분이 아니구나.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기보다는 약간 어두운 어두운. 그런 어떤 성격이 있나 하는 뭐 제가 심리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문 그 표현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제가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고 예. 근데 약간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안쪽이구나. 네. 열린 쪽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 뭐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적합하지 않다. 예. 근데 이제 최장직 교수가 거기 들어가셔서 했는데 아마 최장직 교수도 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교수는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철학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철학이 있어야 여러 세금에 대해서 또는 세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복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다종다양한 것에 대해서 원칙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라는 분은 생각이 그렇게 뭐 정치를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고 하는 주장들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잖아요, 의사. 이 물론이죠. 문과 쪽에서 이제 철학이나 법학이나 문학이나 사학 이런 쪽에 이제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 좀- 최장직 교수가 그걸 보완해 주겠다고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맡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작은 집 살림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장직 교수로서는 그 다른 분야의 일,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책사라고 얘기하는 네. 말하자면 누구의 뭐 장자방이 어떻다 뭐 말하자면 누구의 뭐 제갈량이 어떻다 이런 식의 노릇을 하기는 본인이 좀 마뜩찮았던 거다. 네. 이렇게 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손님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무척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